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1월 20일 월요일 오전인데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대중매체에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얼마나 이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룰지 잘 모르겠어요. 주말 사이에 워낙 오픈 AI와 샘 알트맨과 관련된 뉴스가 많이 보도됐기 때문에 그거에 묻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가상자산의 일반인들의 수용에 관해서 중요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과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몇 시간 전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오늘 있었던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통령의 선거에 승리했다고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정상 올해 12월부터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승리한 거는 상당히 이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정치가 출신은 아니고 경제학자였습니다. 이제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국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틀리지는 않지만은 저는 좀 그 단어를 쓰기가 껄끄럽습니다. 왜냐면은 우파 좌파의 내러티브는 각 나라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단어를 쓰면은 뭔가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에 가건 이 좌파와 우파의 한 가지 공통점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분이고요. 경제학자 출신인데 주류 경제학파라기보다는 비주류인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를 신봉하는 그런 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흔히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은, 또는 경제학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경제학파 사상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케인스학파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다가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케인스학파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 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 금융 시스템도 어쩌면 이제 그러한 이론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는 그와는 좀 대조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특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굉장히 긴 영상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 원리에 입각한 자유경제주의를 중요시하는 그런 경제학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되고,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원리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화폐에 있어서도 우리는 흔히 화폐라는 거는 당연히 국가가 발행을 하고 운영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러하다고 이제 믿고 있지만은, 왜냐면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서 쭉 태어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오스트리아 학파 사상은 화폐도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화폐라는 거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합의된 그러한 물건이 이제 화폐로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는 과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았지만은 금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화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화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상이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학파의 사상인데, 하비에르 밀레이도 이러한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많은 책도 쓰고, 그리고 현재 이제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경제나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 관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오스트리아 학파 사상을 갖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얻게 돼서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밀레이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잘못 관리했다고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이즈를 축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영화라든지 정부의 복지 같은 것도 많이 삭감하는 걸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중앙은행을 폐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화폐인 아르헨티나 페소를 폐기시키고 미국 달러를 통화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설계를 할 때 오스트리아 학파가 생각하는 그런 화폐에 기반해서 설계를 했죠. 그래서 이 밀레이도 비트코인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과거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친비트코인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은 중앙은행은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정치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돈이라는 거는 원래 민간인들이 만들어낸 건데 정부가 이를 빼앗아 갖고 민간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대표하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라는 사회현상은 정치 엘리트들의 횡포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방어책이고 그러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발언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친비트코인적인 정책을 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하게든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외환 보유로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든지 이 정도의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 알려면은 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나라 이렇게 해서 좀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 한때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죠. 한 100년 전에는 남미의 미국이다 뭐 이렇게까지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7, 80년대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의 인구수는 한 4,600만 명 정도로 이제 한국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경제 규모는 한국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GDP가 6,1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은 남미에서는 브라질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제를 오랫동안 잘못 관리해왔기 때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이 한 150%를 넘고 빈곤층도 인구의 40%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비트코인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 차원에서 수용을 할 경우에 임팩트는 훨씬 클 수가 있는 거죠. 그 임팩트는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보다는 훨씬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인구수도 뭐 한 700만 명밖에 안 되고 GDP도 아르헨티나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수용한 국가로서 엘살바도르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엘살바도르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 수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에 대해서는 한 2주 전이었던가요? 가상자산 쓰임새에 관한 영상을 찍었었고 거기서 이제 체이널리시스의 리포트를 언급하면서 아르헨티나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여기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디테일을 추가를 하자면은 아르헨티나는 국가 경제를 정부 관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 관리해왔기 때문에 2001년에는 국가 채무를 이제 디폴트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은행들이 예치자들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던 국민들은 자기가 평생 벌어온 재산을 은행에 맡겼더니 은행이 그걸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은행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살아왔던 거죠.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많은 리소스가 필요한데 세금을 제대로 못 걷는다든지 아니면 세금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든지 또 세금 걷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또 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자국의 화폐를 막 찍어내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전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이 많이 감행을 하는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겨나는 거고, 그럴 경우에 국민들은 자신의 국가의 화폐를 들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지켜줄 더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되는 거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제 미국 달러를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자국의 화폐가 자국민들에 의해서 외면당하는 이런 상황이 자꾸 심각해지니까 US 달러를 보유하는 것을 이제 금지시킨다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뭐 이러한 정책들도 폈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자국의 화폐에 대한 신용이 떨어질 거를 두려워해서 다른 자산을 보유하는 거를 막는 행정 조치는 미국에서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국민들이 미국 달러를 버리고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전부 다 옮겨갈까봐 이를 막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금 보유를 금지했던 경우가 있었죠. 이 정책은 거의 뭐 40년 가까이 유지가 되면서 70년대 되면서 겨우 해제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거 비슷한 일들은 다른 나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보유하게 된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죠. 평소에 은행 시스템을 통하면은 US 달러의 보유가 많이 제한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탈정화된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되는 US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은 생존줄과 같은 이제 그런 존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아르헨티나에서 보유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밀레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화폐 시스템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개혁을 단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대중들이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변화를 상징하는 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을 한 건데, 그렇지만 또 많은 변화로 인해서
안에서 잃을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기득권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들은 세력을 형성해서 이러한 변화를 막으려 할 것이고, 또 특히 지금 현재 야당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지배력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저항이 예상이 돼서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수십 년간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마지막 어떤 희망으로서 뽑은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런 상황이, 물론 한국은 훨씬 더 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덜 하지만은 한국도 뭔가 많은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많은 장애물이나 어려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점에서는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당연한 꼭 있어야 될 변화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경우는 대체로 뒷단에서 잃을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력을 형성해서 저항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년간 코빗에서는 연말이 되면은 그 이듬해에 대한 전망을 쭉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가 주권 국가의 비트코인 수용이라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권 국가는 꼭 정부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연금이라든지 국부펀드라든지 이러한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 편입하는 것까지 포함한 폭넓게 정의한 수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였죠. 다행히도 이 전망을 내놓기 시작한 이후로 해마다 그런 나라가 꼭 한 나라씩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엘살바도르였고, 2022년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고요. 2023년에는 부탄의 국부펀드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했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2024년에는 어떤 나라가 될지 해마다 항상 가슴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아르헨티나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바이바이.